자, 이번 영상은 정기기숙사 답안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키워드, 대제목, 작성 아이템 등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 답안에 쓴다라고 해서 그것을 채점관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그 키워드를 드문을 통해서 암기를 하고 이걸 실제 답안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성도를 이해하고 그 시스템 구성도로부터 이해한 것을 그냥 서술하는 것이 답안 작성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라든가 발생 메커니즘, 특징으로부터 이해한 사항을 서술하거나 또는 수식이 의미하는 것을 수식을 작성을 했으면 그 수식이 의미하는 것,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답안 작성이다라고 보면 되고, 대제목 같은 것들도 각 문제별로 일일이 대제목을 어떤 걸 쓸 것인지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제목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개요, 원리 또는 원리 대신 발생 메커니즘이 올 수도 있고 시스템 구성도가 올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특징이 오는데 이 특징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성도라든가 발생 메커니즘으로부터 특징들이 올 것이고, 다음으로는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기술 동량, 현장에서의 적용 시 문제점, 그리고 비교, 맺은말 같은 것들이 이런 수로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으로 대제목을 구성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빼고 서술하면 되는 거고, 비교 같은 경우도 일일이 무엇을 비교할 것인지 비교표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는 항상 비교 대상, 예를 들어서 광원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형광등이 있을 것이고 LED가 있을 것이고 다른 광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아이템들은 특징으로부터 가져왔던 아이템들, 예를 들어서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연색성이 어떻게 되는지, 색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이템들을 특징에서부터 이해한 것들을 아이템으로 쭉 나열을 하고 각 강원별로 짧게 짧게 비교표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표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많이 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개요하고 맺은말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작성 요령을 별도 영상을 좀 참조를 하면 되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작성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뭐뭇에 대해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개요 쓰고 결론 쓰고 물음에 뭐뭇에 대한 고려사항에서 이 소제목들을 써내려가는데, 이것들을 어떤 아이템으로 쓸 건지는 절대적으로 교재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이런 아이템을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교재에 있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되 3년, 4년 아주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아이템들은 조금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템들을 본인의 서브노트든 강의 교재든 베이스화 되어 있는 곳에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아이템들은 절대적으로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숨기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이템들은 이런 것들은 항상 모의고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것이 답안이 방향이 빗나가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력 분야 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도 쭉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부가적으로 해서 회생 인버터 같은 것들, 엘리베이터에서 회생 인버터 적용을 하는 추세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회생 인버터, 동력 파트에 있는 회생 인버터 내용을 도움받아서 동력 분야 에너지 절감에도 쓰겠다, 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염두에 두면 되는 거고, 이번 시험에 문제에 났던 어레이 설치 공간 제약에 따라서 고려사항 같은 것들도 양면 모듈 적용함으로써 이런 것들 답안 한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양면 모듈 같은 경우도 태양광 전지에서 양면 모듈에 대한 거 하나의 아이템으로 끌고 와서 썼고, 이런 문제에서도 아이템으로 끌고 와서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선 첫째 교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그때그때 교재든 서브노트든 아이템을 한두 개씩 추가해 놓는 것이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고, 특징, 특성 같은 것들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두문을 모든 것을 다 두문을 따서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두문을 따서 특징들을 쓰는 것은 또 두문의 양이 너무 많고 두문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두문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시스템 구성도, 원리, 수식 등으로부터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서술을 할 수가 있고, 도입 배경이라든가 발전 배경으로부터 또 특징이 서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에서부터 LED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LED는 형광등 대비 광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부터 서술이 가능하되 왜 도입됐는지, 형광등이 효율이 낮고 연색성이 낮고 조광 제어라든가 이런 조명 제어 측면에서부터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LED가 나온 것이고, 이 LED는 형광등보다 당연히 이런 특징들이 우월하겠죠. 그러니까 도입 배경이라든가 발전 배경으로부터 또 특징들이 서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이런 특징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하면 요것만 두문을 따서 우선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LED를 물어보든 형광등을 물어보든 어떤 문제를 물어보든 간에 특징은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색성이 어떤지, 효율이 어떤지, 뭐 수명이 어떤지. 신재생 에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두문으로 표준화해서 쓰겠다라는 것으로 하고, 태양광을 물어보든 풍력을 물어보든 특징은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 교재에 매번마다 이렇게 표준화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서 공부를 하면 두문의 양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두문의 양을 줄이고, 물론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문을 따서 외워야지만 답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두문을 따야 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두문을 다 따서 서술을 해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 두문을 활용하고, 또 시스템 구성도라든가 원리라든가 이것이 나오게 된 발전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특징들을 서술하게 되면 일일이 다 두문을 외우지 않고도 답안을 용이하게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제목을 항상 패턴화해서 대제목을 각각 개별로 다 외우지 말고 이런 패턴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만 서술해 나가면 되고, 개요와 매준말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올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